괴물의 엄청난 독주 속에서 플라이데디가 내일 개봉을 합니다. 사실 이준기 씨 팬들은 괴물보다도 더 고대했던 영화일 텐데요.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에서는 플라이데디의 매력에 대해서 필름 2.0의 한승희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플라이데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준기 씨 인기가 요즘 대단하죠? 그렇죠. 불과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은 스타는 아마 이준기 씨 말고 또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요. 네. 이준기 씨 좋아하세요? 저는 이준기 씨를 정말 힘주어서 말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왕의 남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도 독특했지만 이준기 씨가 그만큼 또 잘해준 면도 있어요. 네. 혹시 그럼 이준기 씨 옛날에 찍었던 발레 교습소나 아니면은 또 무슨 영화 있었죠? 네, 호텔 비어스. 네. 이 영화 보셨나요? 제가 그 영화들을 사실 출연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꼭 보고 싶은 영화인데. 네. 저도 지금 나와갖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컨닝을 했었는데 그만큼 그 두 편의 영화 호텔 비너스나 아니면 발레 교습소나 이준기 씨가 출연했다는 걸 알지만 영화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제 손문생 앵커처럼 이준기 씨에 대해서 관심 많고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이 영화들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 왕의 남자 공길이라는 캐릭터로 이준기라는 배우 처음 만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프라이데디가 이준기 씨 네 번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번째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리고 있고요. 이제 그 전작이 이제 시대극이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현대적인 모습으로 현대극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까, 또 연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이게 왕의 남자의 어떤 커다란 흥행 속에서 이준기라는 배우가 혹시 또 과대평가되거나 오히려 또 가소평가된 것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영화인 듯한 느낌으로 아마 플라이데디라는 영화에 좀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준기 씨가 이번에 좀 급 변신을 하게 됐는데 싸움 짱으로 나온다고요? 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19살 이제 곧 얼마 후면은 졸업을 하게 되는 고3 남학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준기 씨 캐릭터가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진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어렸을 때 세상을 일찍 알아버려서 싸움도 짱이지만 세상에 대해서 좀 초탈한 듯이 사는 그런 학생인데 지금 싸움하는 막 모습 나오죠. 제 별명이 미친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격하네요. 네, 한번 건드리면 걔한테는 죽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캐릭터 이름은 고승석인데요. 지금 이문식 씨 나온 캐릭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이준기 씨를 찾아와서 싸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문식 씨의 딸이 아까 병원에 입원했던 것처럼 폭행을 당해서 억울하게 저렇게 병원에 남아 있는데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갖고 있다가 그 복수. 그러니까 이준기 씨 다니는 학교의 복싱 챔피언이 딸을 가해한 가해자인데 그 젊은 복서한테 나이든 아버지가 내가 몸으로 맞짱을 뜨겠다. 그런데 한 수 가르쳐달라. 그렇게 해서 이준기 씨한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준기 씨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배 나온 아저씨가 찾아와서 뭘 해보겠다 그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가 아버지의 이제 부성의 그런 억울한 사연 이런 걸 듣고 알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면은 내가 특훈을 할 테니까 나를 오늘서부터 쌉으로 모셔라. 이렇게 갖고 얘기가 시작되는 그런 두 남자의 얘기예요. 또 이문식 씨 모습 잠깐 봤는데 이문식 씨가 여기서 살을 찌웠다가 뺐다가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한 12kg 정도 그 체중의 변화가 있었다고 굉장히 하는데요.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많죠. 그리고 체지방은 아마 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전 모습인가요? 네, 그게 나중 모습이죠.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영화를 보면요, 정사진하고 다르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둥글둥글한 모습에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문식 씨 생활 근육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모습이 변했는데 이문식 씨가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 영화를 보면서 한 영화 촬영 기간이라는 게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단기간이고 몇 달 새에 저렇게 지독하게도 살을 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지금같이 남산 걸어서 뛰어가기도 있고요. 육상 빌딩 계단으로 올라가기. 육상 빌딩 높이 아시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설마 거기를 전층을 오르지 않아요? 전층을 오르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철봉에 매달리기도 있고요. 암벽 등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준기 씨가 코치잖아요. 말하자면 트레이너. 그래서 막
철봉에 매달아 놓고 막 공을 던져요. 그 공을 삭삭삭 피하는 건데 처음에는 고무공 같은 걸 던지다가 나중에 야구공을 던져요. 네.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날렵해져서 이제는 야구공이 와도 끝까지 지켜보다가 탁 이렇게 손으로 잡는 네. 그런. 그리고 이문식 씨가 또 버스랑 같이 달리기를 하는 장면도 있다는 아, 거죠. 예. 남산을 운행하는 그런 버스가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지금 나오는 장면이네요. 예, 네. 이게 막판에 이제 달리기를 아주 잘했을 때인데요. 처음에는 지금이 처음에 잘 못했을 지금이 때예요. 처음이군요. 저렇게 하다가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실력이 향상이 돼서요. 네. 나중에는 버스보다 더 빨리 달리고 저렇게 장애물도 뛰어넘고 버스는 왜냐면 신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실제로 속력이 뭐 시속 60km 이상 달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 잘 달려서 결국에는 버스보다 더 잘 달리게 되는데 이문식 씨가 이 장면을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찍고 막 그랬대요. 하루 이틀 찍은 네.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독한테 우리 영화 마라톤 영화였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도 달리다 보니까. 예. 근데 이 문식 씨가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너무 그 육체적으로 뭐 심리 연기 이런 걸 떠나서 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달리는 연기가 특별히 또 그런 장면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기서 그렇고 보니까 이문식 씨의 어떤 연기에 중점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준기 씨를 그럼 별로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영화는 이준기 씨 새로운 영화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 보면은 뭐 이준기 씨와 이문식 씨 함께 출연하는 영화고 또 정확하게 뭐 그 영화의 초점은 보다 또 이 문식 씨에게 좀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보면은 낚시 기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준기 씨 분량이 아주 좀 적은데, 뭐 까명처럼 아주 적은데 이준기 씨가 주연인 것처럼 과대 포장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문식 씨가 더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준기 씨의 뭐 다른 모습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네. 결코 이렇게 뭐 조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것처럼 포장되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이제 처음서부터 이준기 씨 같은 경우는 싸움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얘는 원래부터 잘하는 애다 이래서 뭐 장면이 많이 할애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준기 씨가 이렇게 암벽도 타고 저렇게 그 권투도 하고 네.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셨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날렵하네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너스로 제공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준기 씨가 책을 읽는 장면, 그것도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창가에서 이렇게 만화에 책을 나오는 한 장면 같은. 신청 만화의 한 장면 같은 네. 그런 장면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보다 보니까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제이 씨와 백윤식 씨가 출연했던 그 싸움의 기술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플라이 데디는 거기서와는 반대의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싸움의 기술에서는 제이 씨가 학교에서 얻어맞고 다니는 네. 학생이라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제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줄 사부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백윤식 씨죠. 네. 한 수 배우는 얘기였다면 이 영화에서는 중년의 남성이 오히려 학생을 찾아가서, 자기보다 나이 높은 네. 학생을 찾아가서 이제 싸움의 기술을, 사실은 인생의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문식 씨, 그러니까 이준기 씨도 싸움의 기술을 극장에서 보고 어머 우리 영화랑 똑같은데 완전 반대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그 그렇군요. 영화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플라이데디 아시는 분은 뭐 거의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일본 소설이고 이미 일본에선 영화로도 나왔던 유명한 원작을 갖고 한국에서 리메이크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다만 이제 싸움의 기술이 얼마 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상황이 반대다. 뭐 요거를 좀 염두에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사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문식 씨가 이준기 씨한테 꼼짝 못하고 이준기 씨는 네. 호통을 쳐요, 이문식 씨한테. 네, 그리고 가르쳐주는 입장이기 반말을 때문에. 하고, 그리고 막 얼굴도 때리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에서 오는 상황들 재미있고요. 또 기왕 영화를 비교한 김에 말씀드리면 한 핏줄 영화라고 하잖아요. 네. 비슷한 연관되는 영화가 오히려 이렇게 송강호 씨 나왔던 반치광.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쉐리 댄스 같은 영화? 어쩌면 그것도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올드보이. 뭐냐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의 어떤 그 소심한 생활과는 다른 어떤 변신을 꿈꾸는, 그래서 그 육체적인 뭔가를 훈련을 통하는 그런 네. 면에서는 반치광이나 뭐
그 쉐리 댄스 그런 거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참 이준기 씨 연기도 기대가 되고요. 또 이준기 씨뿐 아니라 이문식 씨 연기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플라이데디 아무래도 괴물의 기세에도 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플라이데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